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창업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브랜딩 언제 시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인데요. 창업 전에 브랜딩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창업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면 창업 전부터 브랜딩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과 상황에 따라 창업 후에 시작해도 충분히 성공적인 브랜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브랜딩을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일관성 있고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접근법의 장단점과 상황별 최적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브랜드의 개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브랜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단순히 로고, 상호명, 심볼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브랜드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 요소는 브랜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브랜드는 소비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경험이자 신뢰와 기억의 집합체입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할 때마다 형성되는 감정, 인상, 연상작용이 모두 브랜드의 일부가 됩니다. 즉 브랜드는 사업의 겉모습을 넘어서 고객이 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가치를 창출합니다. 2. 창업 전 브랜드 구축의 장점. 이제 창업 전에 브랜드를 준비할 때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방향성 명확화와 비전 구체화입니다. 창업 전에 브랜드 컨셉을 명확히 정하면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고객 커뮤니케이션까지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일관된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리소스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차별화 전략 수립과 경쟁 우위 확보입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경쟁 분석을 통해 경쟁사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포화된 시장에서도 독특한 포지셔닝으로 주목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케팅 효율성 극대화와 일관된 메시지 전달입니다. 초기부터 브랜드의 핵심 스토리와 메시지를 명확히 확립하면 마케팅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소통할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 구축이 용이합니다. 넷째, 고객 신뢰 조기 형성과 로열티 구축 기반 마련입니다. 브랜드 정체성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첫 구매부터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재구매 가능성과 장기적인 고객 로열티가 높아집니다. 초기 인상은 브랜드 관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 적용 예시로 카페 창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커피 맛집이라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도심 속 느긋하고 여유로운 휴식 공간이라는 명확한 브랜드 컨셉을 설정하면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메뉴 구성, 직원 교육, 마케팅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일관성 있게 기획되고 고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창업 후 브랜드 구축의 장점. 반면 창업 후에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창업 후 브랜딩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반응 파악 후 정교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비즈니스 운영을 통해 수집된 고객 데이터, 판매 패턴, 시장 피드백을 기반으로 고객 선호도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측이 아닌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리소스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합니다. 초기 창업 과정에서는 제품 개발, 인력 채용, 설비 투자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사업 모델이 검증된 후에 브랜드 구축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경험과 고객 인사이트 기반의 설득력 있는 브랜드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 고객들과의 상호작용, 피드백, 운영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더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브랜드 스토리와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로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트렌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데 집중하다가 일정 기간의 운영으로 수집한 고객 리뷰, 반품 사유,
재구매 패턴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 있는 20, 30대 여성 고객층이 주요 타겟임을 발견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로 리브랜딩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 비교 분석. 이제 창업 전 브랜딩과 창업 후 브랜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점 측면에서 창업 전 브랜딩은 비즈니스 방향성 명확화, 시장 내 차별화 포지션 확보, 고객 신뢰 조기 구축, 마케팅 일관성 유지가 용이한 반면에 창업 후 브랜딩은 실제 시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의 투자, 리소스의 효율적 활용, 재정적 위험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단점 측면에서 창업 전 브랜딩은 초기 시간 비용 투자 부담, 시장 검증 전 불확실성, 리소스 분산 위험, 방향성 오판 가능성이 있고, 창업 후 브랜딩은 기존 형성된 이미지 전환의 어려움, 초기 일관성 부족, 리브랜딩 과정의 고객 혼란, 경쟁사 대비 후발 진입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 최적일까요? 창업 전 브랜딩은 사업 아이템 컨셉의 명확성과 검증, 충분한 초기 자금 확보, 장기적 비전 보유, 브랜드 차별화가 핵심 경쟁력인 산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창업 후 브랜딩은 비즈니스 모델 검증 필요, 초기 자금 제약, 시장 반응에 따른 피보팅 가능성, 제품, 서비스 중심 사업 모델에 더 적합합니다. 5. 브랜딩의 핵심은 일관성과 지속성. 그런데 브랜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작 시기보다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성공적인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고객 인식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관된 브랜드 경험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창업 전이든 후든 한번 정립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핵심 가치를 모든 고객 접점, 즉 홈페이지, SNS, 제품 패키지, 매장 환경, 고객 서비스, 직원 태도 등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반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고객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관성이 결여된 브랜드는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로열티 형성에 실패하여 고객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모든 접점에서 동일한 약속을 일관되게 전달하고 이행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브랜드 준비의 현실적인 난관과 극복 방법. 이제 창업 전 단계에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때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난관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예산 부족과 초기 투자 부담입니다. 전문적인 로고 디자인, 브랜드 네이밍, 웹사이트 제작, 브랜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상당한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금이 제한된 초기 창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브랜딩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최소한의 핵심 브랜드 자산, 즉 기본 로고, 간결한 브랜드 스토리, 주요 색상 팔레트, 핵심 메시지 이런 것들부터 개발하고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브랜드 요소를 확장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비용 디자인 플랫폼이나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시장 불확실성과 방향성 변경 가능성입니다. 사업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딩에 많은 투자를 하면 시장 반응에 따라 피보팅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정 비용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핵심 브랜드 방향성과 가치 체계를 먼저 설정하되 세부적인 시각적 요소나 메시지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MVP, 즉 최소 기능 제품 개념을 브랜딩에도 적용하여 시장 반응과 고객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난관은 브랜드와 운영의 균형 유지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초기 창업 과정에서는 제품 개발, 공급망 구축, 인력 채용 등 운영적인 요소에 집중하다 보면 브랜드 전략 수립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소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브랜딩을 별도의 과제가 아닌 비즈니스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제품 서비스 개발과 브랜딩 작업을 유기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정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마다 이것이 우리 브랜드 가치와 일치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 창업 후 브랜딩 강화 전략. 이번에는 창업 후에 브랜딩을 시작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고객 접점과 시장 경험이 존재하므로 브랜드 구축 작업은 단순한 시각적 아이덴티티 개발을 넘어 정체성 확립, 인지도 확장, 그리고 고객 경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첫째, 철저한 기존 고객 분석. 창업 후 브랜딩의 첫 단계는 지금까지 형성된 초기 고객층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매 동기, 의사결정 요인, 만족 및 불만족 요소, 재구매율, 이탈 원인 등이 포함됩니다.
고객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둘째, 통합적 고객 경험 설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객이 브랜드와 접촉하는 모든 순간에서 일관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품 포장, 배송 과정, 구매 후 서비스, 고객 응대 방식,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리뷰 관리 등 모든 접점을 포함합니다.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하여 각 접점별 브랜드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전 채널 시각적 통일성 유지. 세 번째로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 직원 유니폼, 명함, SNS 프로필과 컨텐츠, 홈페이지 디자인,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메일 마케팅 등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합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모든 팀원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성적 연결을 위한 스토리텔링. 마지막으로 브랜드의 탄생 배경과 창업자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 핵심 가치관과 미션,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등을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풀어내어 감성적 연결과 장기적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제품 중심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브랜드의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그렇다면 창업 전후 언제가 좋을까? 창업 전 브랜딩의 장점. 창업 전 브랜딩은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과 전략을 수립하면 장기적으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포화된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독특한 포지션을 선점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초기부터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브랜드 가치와 일치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진정성 있는 브랜드 구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 브랜딩에 투자할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고 시장 검증 전 투자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창업 후 브랜딩의 장점. 반면 창업 후 브랜딩은 실제 운영 경험과 고객 피드백,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현실적이고 검증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후에 브랜딩에 투자하므로 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초기 이미지나 인식이 있다면 이를 새로운 브랜드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며 일관성 없는 초기 경험이 고객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최적의 선택.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창업 전 브랜딩이 이상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아이템과 모델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을 때, 장기적인 비전과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초기 브랜딩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브랜드 차별화가 핵심 경쟁력인 패션, 식품, 화장품, 라이프 스타일 제품 등의 관련 산업에서 창업할 때, 창업 후 브랜딩이 효과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장 검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 초기 자금이 제한적일 때, MVP 출시 후 고객 반응에 따라 피보팅 가능성이 있을 때, 기술 중심 스타트업이나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단계일 때. 9. 내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 지금까지 창업 전과 후 브랜딩의 장단점, 그리고 상황별 최적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접근법이 내 상황에 맞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황별 맞춤 브랜딩 접근법. 자금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비즈니스 아이템이 명확한 경우에는 창업 전 체계적인 브랜딩 작업을 통해 장기적 경쟁 우위와 차별화된 시장 포지션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권장합니다. 특히 소비자 직접 대면 서비스나 브랜드 경험이 핵심 가치인 산업에서는 초기부터 강력한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제한된 자원으로 비즈니스 모델 검증이 필요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창업 후 실제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되 본격적인 브랜딩 투자는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브랜딩의 의미. 기억해야 할 점은 브랜드가 단순히 이름과 로고처럼 눈에 보이는 시각적 요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고객이 비즈니스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느끼는 전반적인 경험, 감정, 연상,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장기적인 신뢰와 관계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창업 전에 브랜딩을 시작하든 창업 후에 본격화하든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브랜드의 일관성과 차별성 그리고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객 접점에서 일관된 메시지와 경험을 제공하고 경쟁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독특한 가치를 전달하며 브랜드가 약속하는 바를 실제로 이행할 때 진정한 브랜드 자산이 형성됩니다. 브랜드의 지속적 진화. 브랜드의 시작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랜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변화에 맞춰 진화시키느냐입니다. 성공적인 브랜드는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니즈와 시장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하고 적응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정적인 존재가 아닌 동적인 생명체와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피드백, 시장 변화, 경쟁 환경,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정교화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는 언제부터 필요한지, 창업 전과 창업 후 브랜딩의 장단점, 그리고 현실적인 난관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랜드 구축의 최적 시점은 사업의 특성, 시장 환경, 창업자의 자원과 역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 시기보다 브랜드를 얼마나 일관성 있고 전략적으로 구축하느냐입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로고나 상호명이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전체적인 경험이자 신뢰와 기억의 집합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브랜드는 사업의 겉모습을 넘어서 고객이 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특히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가격 경쟁을 넘어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브랜드는 비즈니스의 단순한 얼굴을 넘어 기업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표현하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장기적인 비즈니스 자산입니다. 창업 전이든 후든 브랜딩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에게 경쟁사와 차별화된 명확하고 매력적이며 일관된 가치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단순한 거래를 넘어 감성적 연결과 장기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가격 경쟁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창업 여정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스몰 비즈니스, 브랜딩, 디지털 마케팅 관련한 또 다른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몰 비즈랩 서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